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운동 왜 하세요? 아마 대부분 살 빼려고 또는 근육 만들려고 대답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운동의 진짜 목적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뇌를 살리기 위한 거라면 어떠세요? 오늘 운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뿌리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운동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한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또 살은 생각보다 잘 안 빠지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운동? 이거 진짜 꼭 해야만 하는 걸까? 오늘 제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체중 감량이라는 렌즈로만 봐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짜 이유는 바로 뇌의 퇴화를 막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운동을 안 한다는 건 그냥 살이 좀 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말 그대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운동하면 살 빠지는 거 맞잖아요. 네, 물론 맞죠. 하지만 혹시 여러분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사실 운동만으로 살을 빼는 효과는 전체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유일한 목표를 체중 감량으로만 잡으면 너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좋아요. 운동의 진짜 이유가 뇌를 위한 거라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의 뇌는 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생각하려고? 느끼려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뇌가 가진 가장 원초적인 존재의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도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뇌의 제일 목적은 생각이 아니에요. 바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40조 개의 세포를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해서 정교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뇌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라는 거죠. 이건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스스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식물이나 바위는 뇌가 없습니다. 하지만 먹이를 찾고 짝짓기를 하고 위험을 피해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하는 동물들은 어떨까요? 예외 없이 모두 뇌를 가지고 있죠. 결국 뇌는 움직임을 위해 진화한 기관이라고 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이 원리를 아주 극단적으로, 어쩌면 좀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생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멍게예요. 우리가 횟집에서 흔히 보는 그 주황색 멍게, 맞습니다. 이 멍게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뇌와 움직임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소름 돋게 깨닫게 됩니다. 멍게는 어릴 때, 즉 유생일 때는 우리처럼 뇌와 척수를 가지고 바닷속을 헤엄쳐 다녀야 평생 몸을 붙이고 살 완벽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죠. 그런데 마침내 마음에 드는 바위를 찾아 딱 정착하는 순간 멍게는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졌으니 막대한 에너지를 쓰는 뇌는 그냥 짐일 뿐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뇌를 스스로 소화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써버립니다. 이 멍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자연의 위대한 원칙,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Use it or lose it. 이건 그냥 멍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도 정확히 똑같아요. 팔이 부러져서 한두 달 깁스하고 나면 팔 근육이 몰라보게 가늘어지잖아요. 안 썼으니까요. 뇌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움직임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우리 뇌도 스스로를 불필요한 기관으로 여기고 서서히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우리 뇌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와 자극의 무려 90%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시각, 청각? 아니요. 바로 우리 몸의 움직임에서 옵니다. 우리가 걷고 팔을 뻗고 고개를 돌리는 이 모든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사실은 뇌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정보의 흐름인 셈이죠. 다시 말해 움직임은 뇌의 엔진을 계속 돌게 하는 연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료 공급이 줄거나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멍게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퇴화의 스위치를 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뇌가 쪼그라들게 될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뇌를 살리는 운동법은 크게 두 가지 목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뇌에 계속 자극을 줘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뇌 세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뇌를 위한 운동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뇌 퇴화를 막고 현상 유지를 하려면 걷기나 등산, 정원 가꾸기처럼 꾸준하고 지속적인 움직임이 필요해요. 뇌를 계속 깨워주는 거죠. 하지만 만약 이미 기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뇌를 성장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고강도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쓰고, 주말에 가볍게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는 소소한 활동들.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에게 이봐, 난 아직 네가 필요해, 사라지지 마 하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뇌의 퇴화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이죠. 그런데 만약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머리가 예전처럼 쌩쌩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방어만으로는 부족하죠. 이때는 뇌를 적극적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게 뇌유래 신경영양인자, 줄여서 BDNF라는 호르몬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뇌세포를 키우는 기적의 비료 같은 거예요.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고 기존 세포들의 연결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럼 이 기적의 비료 BDNF는 언제 나올까요? 바로 고강도 운동을 할 때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언덕을 전력 질주하거나 근육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짧은 시간 안에 온몸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할 때죠. 우리 몸이 이건 생존의 위협이다, 더 강해져야겠다 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뇌도 함께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고강도 운동 매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일 하면 몸과 뇌가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딱 2번, 한 번 할 때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투자해도 우리 뇌를 성장시키는 BDNF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훨씬 해볼 만하죠? 이제 운동은 더 이상 살을 빼기 위한 귀찮은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기억, 즉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생존 활동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뇌를 위해 어떤 움직임을 선물하시겠어요? 가벼운 산책도 좋고 숨가쁜 10분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 신호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움직여보세요.